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뉴스가 300회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시민기자단은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소식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2003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대전학연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학연구회는 2003년 8월 21일 출범한 연구회이고 2023년 8월 2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대전광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변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맡은 대전학연구회 상임이사 이준건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고 오늘 행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전학연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전학연구회 강병수 회장님을 모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대전학연구회 회장 강병수입니다. 예. 개회사 2023년 대전학연구회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히 정말 헌신해 주셨어요. 대전학연구회 대전바로알기 시민스쿨 김태명 학장님과 그리고 이중건 교수부장님, 대전학연구회 송주환 사무국장님, 대전시민정책개발단 박정문 회장님, 대전학연구회 그다음에 부회장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연구회 체제로의 변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주제의 발굴, 대전 시민의 자치 능력 함양을 위한 실용 교육의 제공, 시민들이 대전을 체계적이고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총회를 맞이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학연구회가 20주년을 맞아서 오늘 총회를 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이 대전 발전이 대전 개인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개인의 능력이 어떤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발전과 개인 발전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전 발전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대전 발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학연구회 부설 대전 바로알기 시민스쿨 학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대전학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2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총회에 많이 참석하실 건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오실 겁니다. 이 대전학이 이번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차원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전 시민들이 대전을 다 알 때까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대전 바로알기 시민스쿨을 운영하는데 많이들 오시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대전 시민 또 우리 대전학연구회 회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스쿨에서는 주민자치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맛있게 비벼내는 바로알기 주제별 특강 제11기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지난 겨울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려 더 춥게만 느껴졌는데요. 대전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연탄 배달 봉사가 홍도동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따뜻한 봉사 현장에 이목훈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일원에서 동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연탄 배달차도 도착했습니다. 박희조 동구청장의 봉사자들에게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도동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좀 주관해주신 우리 동구 행복나눔 가족봉사 오늘 소중한 이런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모습은 즐겁고 행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럿이 같이 하니 연탄 한 트럭도 쉽게 바닥을 보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탄 배달뿐 아니라 가을 김장 나눔 등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연탄 나눔을 포함하여 또 가을철에는 김장 담그기 행사 이런 봉사를 비단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 봉사단체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2회에 걸쳐서 끊임없이 오늘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은 동구 행복나눔 가족봉사단, 홍도동 자생단체 회원, 1365 자원봉사 포털로 모집된 일반 봉사자들로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행복나눔 가족봉사단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여 어른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홍도동 주민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도동장 송계심입니다. 네, 저희 홍도동에서 이렇게 가족 봉사단하고 대전 이제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셔서 연탄 나눔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겨울도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가 활발히 이어져서 밝고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CNB 시민기자 임옥훈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유아와 학부모를 초청해 과학 퍼포먼스 실험과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장명희 시민기자입니다. 유성 구암도서관 주최로 공연쟁이 컴퍼니 극단이 유성 평생학습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학을 앞둔 어린이들을 위한 알쏭달쏭 신기한 사이언스 매직쇼를 공연하였습니다. 과학 퍼포먼스 실험과 마술로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연인데요. 주말 오전 이 공연에는 유독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구암도서관과 그다음 저희 공연쟁이 컴퍼니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마술과 과학이 접목된 재미있는 쇼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좀 쉽게 접하기 힘든데 이거 마술과 같이 해서 아이들이 과학이랑 이런 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과학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렇게 공연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만 국한되지는 않고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해서요.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술사 아저씨가 풍선과 손수건을 이용해 깜짝 쇼를 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풍선 마술쇼를 잠깐 볼까요? 검산 선수가 잘 보세요. 3, 2, 1, 고! 잘 보세요.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오늘 잘 왔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서 유니콘을 만들어 드릴게요. 잘 봐.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즐기는 공연이 현장을 뜨겁게 하는데요. 서로 체험하겠다고 손들고 소리치며 웃는 모습에 학부형들도 덩달아 몰입합니다. 친구들 공기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 아까 연기 나오는 거 봤죠, 친구들? 네. 이거는 이 용의 액화질소를 이용해 물과 풍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신기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발사! 와, 너 잘 쏜다. 마지막엔 이색적인 마술 공연 LED 매직쇼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캐릭터들이 스쳐 돌아가는데도 아이들은 초롱한 눈빛으로 손가락을 들고 합창하듯 캐릭터 이름을 불러봅니다. 신나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는 부모님들도 마냥 행복합니다. 가족 나들이의 좋은 추억이 많아지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명희입니다. 조각 공간 퍼즐이라는 주제로 충청 지역 12명의 작가들의 작품전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박오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시될 작품을 전시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는 조각공간 퍼즐을 주제로 12명의 충청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를 위해 전문 이송업체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안전도 있고 여러모로 그 안전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요. 작가 선생님 의도대로 설치가 완벽하게 됐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요. 특히 이번 전시의 총괄을 맡고 있는 하계사님은 작가의 작품이 잘 도착하였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며 전시실로 이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작품이 이제 그렇게 운송하는 그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무 탈 없이 이제 그 미술관까지 갖고 오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나무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작품하고 직접 닿으면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간다거나 이런 손상이 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작품과 이런 지지대 사이에 뭐 스펀지를 댄다거나 뭐 완충제를 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미술품을 아무 그 문제 없이 잘 운송하고 설치하는 전문 그 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작품 운송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실에 작가들 작품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목공 작업과 페인트 작업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이 잘 전시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뜯어서 위치를 바꿔가며 전시를 준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공부하던 시기에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생명 이야기 시리즈는 시민들이 보고 즐거워하면 되고 예술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무료로 토로소서 준 일본 유학시대 마지막 제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들은 생명 이야기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뭐 선인장이랄지 그 고구마의 그 싹이 난 형상이랄지 그런 작품을 지금까지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좋은 관람 포인트는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일상 레디메이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 그 기존 제품이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또는 파기되거나 해체되거나 뭐 이런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봤던 과정들을 제작한 작품이 전시되도록 하였고, 또 다른 작가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문화라는 시각으로 작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 해왔던 일련의 작업들을 한번 보여줘가면서 이제 그 같이 관객들과 한번 그 소통을 해보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촉하고 그러죠. 항아리, 피시 또는 리프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이파리예요? 나중에 제가 분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특히 자연과 사물이 사람의 생명력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한국적인 문인화, 산수화의 선을 표현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사람에 대한 형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조각에서 어떤 선과 그 나타나는 여백, 어떤 한국적인 그런 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작품 관람을 하면서 작가가 의도하는 설명을 해주는데 작품이 지니는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정보와 함께 작품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여러 관람객들에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각 작품을 제1전시실에서 제4전시실까지 전시하기가 어렵지만 과감하게 전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첫 전시로 야심차게 조각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많은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전시하게 되는 작품전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LA타임스와 AP통신,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강형원 작가가 특강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조강숙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LA타임스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한 강형원 작가. 취재 부문과 언론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강 작가의 특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2월 창립된 K-에듀 교원연합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려고 이렇게 힘쓰시고 또 은퇴 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슴 떨리게 또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느껴보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형원 작가는 13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4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특강을 통해 1903년 조선인 100여 명이 처음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하게 된 이후 유학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한인타운을 형성하며 오늘에 이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역사 강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기자가 하는 역사에 대한 얘기가 어떨까 해서 왔는데 사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봤지만 그 안에서 내면에 있는 가치를 찾는 방법, 역사를 대해야 되는 우리 자세,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알려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어 강 작가가 33년간 언론사와 백악관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1992년 LA 폭동과 한국 이민자들의 피해 현장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은 이야기, 또 오랜 사진기자 활동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2년간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을 출간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하늘을 3번 보면은 행복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을 좀 의식적으로 올려다보고 예쁘면은 하늘을 좀 찍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이 좀 사진 작가님의 경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대단한 역사의 순간을 담았다면 저는 오늘 하루의 순간을 이렇게 담았잖아요. 강형원 기자는 저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속 자신이 찍은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장을 모두 저작권 프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에 기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이 세계사에서 의미 있는 문명입니다. 그 내용을 한글로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영어 문화권 지식 세계에 그 콘텐츠가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시각에서 봤을 때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들만 모아서 제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억에 남도록 첫인상을 강하게 주는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형원 작가의 한국 사랑과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일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조강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300회를 맞은 CNB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